2026년 3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앞은 새벽 2시가 넘었음에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입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멈출 줄 모르고 제발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보호자와 병상이 꽉 차서 수용 불가능합니다. 라며 고개를 젓는 의료진 사이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습니다. 2년 전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시장 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에펙트로 인해 기피과인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로 의사들이 흘러들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그 장밋빛 예측을 비웃듯 정반대의 디스토피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의대 신입생 정원은 대폭 늘어 캠퍼스는 북적거리고 대치동의 의대 입시 학원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며 건물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할 필수 의료 현장의 의사는 증발해버린 기이한 미스터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모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필수 의료 엑소두스가 가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당시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난 젊은 의사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워 수술하고 소송당해 전과자가 될 바에야 마음 편하게 레이저를 쏘겠다며 피부과와 미용 일반의 GP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 남겨진 교수들은 살인적인 당직과 수술 스케줄을 견디다 못해 번아웃으로 쓰러지거나 더 이상 제자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사직서를 던지고 개원가로 향했습니다. 결국 응급실에는 전문의가 없어 갓 면허를 딴 전공의 1년 차가 중환자를 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의사를 2,000명이나 늘렸다는데 왜 내 아이가 열이 날 때 갈 수 있는 응급실은 2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나? 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 의료는 통계상의 의사 수는 증가했으나 정작 내 생명을 지켜줄 의사는 없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최악의 역설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숫자 노름만 했던 탁상 행정이 불러온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거센 반발과 파업에도 불구하고 2,000명 증원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인구학적 재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6년 인구 추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35년에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노인 1명이 소비하는 의료비와 의료 수요는 청년층의 5배에 달합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의사 배출 구조를 유지할 경우 10년 뒤 대한민국은 최소 1만 5천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해지며 이는 곧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료원의 경우 연봉 4억 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응급실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했고 지방 환자들이 새벽 첫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원정 진료 현상은 이미 지역사회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의사 집단의 파업을 더 이상 기득권 지키기로만 봐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 면허는 국가가 부여한 배타적 권리이며 따라서 의사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는 강력한 논리를 폈습니다. 의대 증원을 통해 전체 의사 풀푸를 늘리면 치열해진 경쟁에서 밀려난 인원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필수 의료 패키지를 통해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을 약속하며 의사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3.7명 대비 한국의 임상의사 수 2.6명은 여전히 하위권이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라는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 늘리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의사 얼굴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마케팅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부에게 의대 증원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고 무너지는 복지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자 정권의 명운을 건 정치적 승부수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의사들의 파업을 보며 연봉 1위 직업군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추악한 밥그릇 투쟁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항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한국 의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뼈아픈 현실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은 한국 의료를 멸망시키는 급행열차라고 주장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로 10년 뒤면 총인구가 급감하는데 무턱대고 의사만 늘리면 유인수요 induced demand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하는 현상에 의해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가 폭증하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배분이 잘못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의사 증가율은 OECD 최고 수준이지만 그들이 바이탈 생명과가 아닌 미용 시장에 몰려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낙수 효과론에 대해 깊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경쟁에서 밀린 실력 없는 의사가 어쩔 수 없이 흉부외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가? 라며 반문합니다. 그들이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난 진짜 이유는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밤새워 수술해도 포괄수가제로 묶여 병원은 적자를 보고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결과가 나쁘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사람 살리는 의사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으로 진료해야 하는 나라에서 누가 흉부외과를 지원하겠는가? 라는 그들의 절규는 단순한 엄살이 아닙니다. 2026년 파업에 참여했던 전공의들은 대부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필수 의료를 하는 것은 자살 행위라며 미국 의사 면허 USMLE를 준비하거나 아예 임상의를 포기하고 바이오 벤처나 제약 회사로 떠났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밥그릇 싸움의 성격도 있었지만 동시에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전문가 집단의 처절한 경고였습니다. 2,000명 증원이 현실화된 2026년 4월 전국의 의과대학 캠퍼스는 그야말로 교육의 질적 붕괴라는 참사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인 정원 확대는 60% 이상 폭증했지만 이를 가르칠 교수진과 실습 공간, 기자재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마법처럼 마련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은 문자 그대로 콩나물시루입니다. 100명이 정원이었던 강의실에 160명이 들어차면서 학생들은 복도 계단에 앉아 수업을 듣거나 그마저도 자리가 없어 온라인 녹화 강의로 대체하는 파행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교수들은 마이크 없이는 뒷자리 학생들에게 목소리가 닿지도 않는다며 한탄하고 학생들은 등록금은 수천만 원인데 사이버 대학과 다를 게 뭐냐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재앙은 의대 교육의 꽃이라 불리는 해부학 실습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증된 시신카데바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학생 수만 급증하자 과거 난이 6명이 한 조를 이루어 직접 메스를 잡고 인체의 구조를 익히던 실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현재 카데바 한 구당 학생 수는 천천히 1, 2명, 심하면 1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앞줄에 선 몇 명을 제외하면 뒷줄의 학생들은 까치발을 든 채 어깨너머로 구경만 하는 참관 수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람 몸 한번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채 면허를 따는 의사가 배출될 판이라는 원로 해부학 교수들의 탄식은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수입 카데바나 VR 가상현실 실습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인체의 질감과 변이를 익혀야 하는 의학 교육의 본질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임상실습 현장인 대학병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회진을 도는 교수 뒤에 수십 명의 실습생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통에 병실은 돗대기 시장처럼 변했습니다. 환자들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가 니들 실습용 마루타냐며 거세게 항의하고 학생들의 참관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환자와 대화하며 병력을 청취하는 기본적인 문진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차트만 들여다보는 모니터 의사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혹독한 도제식 교육기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이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는 교수 채용 공고를 10번 넘게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수 미달 사태를 겪고 있고 경험 부족한 펠로우 전임애들이 빈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2026년의 의대생들은 스스로를 정부의 정치적 쇼에 희생된 샌드백이라 자조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 없이 배출될 이들이 10년 뒤 우리 가족의 심장을 수술하고 뇌를 치료할 때 과연 그 칼끝을 믿을 수 있을지 사회 전체가 깊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의료 민영화의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다. 2024년 당시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이 음모론은 2026년 섬뜩하고 차가운 현실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는 법 개정이라는 요란한 방식이 아니라 자본이 스며드는 우회로를 통해 조용히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의사가 급격히 늘어나자 병원 간의 생존 경쟁은 전쟁 수준으로 치열해졌습니다. 병원들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MRI 검사를 남발하고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주사를 권하는 과잉 진료를 일삼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급격한 누수로 이어지고 결국 재정이 고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거대 자본인 민간 실손보험이 완벽하게 장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 의료시장의 새로운 포식자는 사모펀드 PEF입니다. 이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과 네트워크 클리닉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 M&A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목표는 오직 투자 수익률 극대화입니다. 이들은 병원을 인수하자마자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돈이 안 되는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축소하고 수익성이 높은 미용, 통증, 척추관절, 도수치료센터를 대폭 확장합니다. 의사들은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아닌 투자자의 배당금을 맞춰주기 위한 영업사원처럼 내몰립니다.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 못하면 재계약 없습니다. 라는 압박 속에 의사는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강권하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병원 경영 지원 회사 MSO의 급성장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병원의 마케팅과 인사를 대행해주는 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이 병원을 지배하는 통로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배출될 수많은 신규 의사들이 치솟는 서울의 임대료와 최신 장비값을 감당하지 못해 개원을 포기하고 이러한 영리형 MSO 병원에 월급 의사 페이 덕터로 취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가 자본의 하수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대형 병원조차 수익 보전을 위해 VIP 전용 병동과 1박에 수백만 원 하는 프리미엄 검진 센터를 확장하며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의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는 매년 폭등하는데 혜택은 줄어들고 아프면 민간보험사의 약관을 뒤져봐야 하는 미국식 의료의 악몽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난 것이 오히려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입니다. 정부는 지방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지역 의사제와 지역 인재 전형 확대를 꺼내들었습니다. 장학금과 입학 혜택을 주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6년 이 제도의 맹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지방의료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첫째, 위헌 논란과 강제성 약화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적 공방 끝에 강제 조항이 느슨해졌고 많은 의대생들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서울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청춘을 바치기에 너무 길고 지방에는 의사로서 성장할 학술적 인프라도 자녀를 보낼 학군도 배우자가 일할 양질의 직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주 여건의 개선 없는 강제 배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둘째, 더 심각한 문제는 낙인 효과와 지방의료의 질적 하락입니다. 실력 있는 교수들이 자녀 교육과 삶의 질을 위해 서울의 대형 병원이나 강남 개원가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의대는 의료의사 양성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자들의 눈높이는 냉정합니다. 지방에 사는 환자들조차 지역 의사제 전형으로 들어와서 억지로 남아있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새벽 첫 KTX 상행선은 서울의 빅5 병원으로 향하는 지방 환자들로 만석을 이룹니다. 서울병원은 예약 대기만 1년, 지방병원은 파리만 날리는 양극화는 2년 전보다 훨씬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의사를 숫자로 늘려 지방에 강제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이동의 자유와 환자들의 최고 의료 추구 심리를 철저히 간과한 탁상행정이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조차 전공의를 채우지 못해 허덕이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대생 머릿수만 채운다고 그들이 지방에 남을 리 만무합니다. 2026년의 지방 도시는 의료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헬기를 띄워야 하는데 그 헬기에 탈 의사조차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정부가 그토록 자신했던 지역 의료 살리기의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지방 의료를 살리는 길은 사람을 법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살아도 서울만큼 존경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인프라 투자와 수가체계 개편이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소위 기피과 이센셜 케어의 전공의 충원율은
여전히 0%대에 머물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의사가 많아지면 경쟁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필수 의료를 하게 될 것이라던 낙수 효과는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습니다. 과거에는 투철한 사명감 하나로 지원하던 극소수의 바보 의사들조차 정부와 여론이 의사 집단을 돈만 아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환멸을 느끼고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린다고 했지만 정작 필수 의료를 묵묵히 지키던 의사들을 악마화했다는 박탈감이 결정타였습니다. 수가를 일부 인상했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게 설정되면서 사람 살리려다 감옥 간다는 공포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용 성형 개원가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00명의 증원 인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상한 선배 의사들이 대형 자본을 끌어들여 네트워크 피부과, 프랜차이즈 성형 외과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강남대로는 건물마다 연공 클리닉 간판이 뒤덮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갑 면허를 딴 일반의들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레이저 기계처럼 소모되고 있습니다. 기피관은 정부가 기대한 낙수 효과의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로 고사 작전에 내몰렸습니다. 2026년의 대학병원 흉부외과 노 교수는 내 대가 끊기면 한국에서 고난도 심장 수술은 끝이다. 이제 내 손자들은 수술 받으러 일본이나 싱가포르로 가야 할 판이라고 절규합니다. 숫자를 늘리면 물이 흐르듯 기피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은 의사들이 고도의 지성을 가진 경제적 주체이며 위험 리스크와 보상 리턴을 철저히 계산하여 움직인다는 사실을 망각한 관료들의 순진하고도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의료 민영화는 법 개정이라는 요란한 방식이 아니라 우회로를 통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의료시장의 새로운 지배자는 병원 경영 지원 회사 MSO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병원의 마케팅, 인사, 구매 등 행정 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이 병원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통로입니다. 의사들은 명목상의 원장일 뿐 실제 병원의 주인은 MSO를 소유한 사모펀드나 거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의사들에게 매달 비급여 진료 실적을 할당하고 실손보험금을 최대한 타낼 수 있는 세트 메뉴 처방을 강요합니다. 의대 증원으로 배출될 수많은 신규 의사들이 치솟는 개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러한 영리형 MSO 병원에 월급 의사 페이 덕터로 취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직 의사가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의료시장을 장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편의성을 이유로 플랫폼 앱을 이용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는 기업의 소유가 되고 플랫폼에 종속된 의사들은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처럼 최저가 진료비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플랫폼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광고비를 내야 하고 환자들의 별점 테러에 시달리며 소신 진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1차 의원급 병원들이 플랫폼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면서 동네 의원의 공공적 기능 주치의 역할, 예방의학은 상실되고 철저한 상업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프면 앱 켜라는 편리한 구호 뒤에는 의료가 공공재에서 철저한 비즈니스 상품으로 변질되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용한 혁명이며 환자는 소비자로 의사는 판매자로 전락하는 의료의 비극적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돈이 없으면 앱조차 켤 수 없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의료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우리 사회의 무형 자산인 신뢰입니다. 의사는 정부를 믿지 못하고 환자는 의사를 믿지 못하며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거칠고 일방적이었습니다. 밥그릇 지키기와 의료개혁이라는 자극적인 이분법적 프레임 전쟁 속에서 정작 중요한 어떻게 하우는 실종되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시급했던 것은 필수 의료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수가 정상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 그리고 수도권 쏠림을 막을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였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정책은 혼란만 가중시켰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뼈아픈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의료는 시장 논리만으로도 정치 논리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고도의 사회적 공공재라는 사실입니다.
의대 증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잠재되어 있던 한국 의료의 모순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되었습니다. 2026년, 우리는 무너진 응급실 앞에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료 시스템을 원하는가? 싸고 빠르고 질 좋은 의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용 건강 보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공공성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효율성을 앞세운 민간 자본에 내 생명을 맡길 것인지, 치열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그릇도 깨지고 필수 의료도 죽는 공멸의 길만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서로를 향한 비난을 거두고 무너진 신뢰의 탑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2026년의 의료 디스토피아를 끝낼 유일한 희망입니다.